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퇴직금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얼마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만 원, 정말 크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월급 200만 원을 받았으니 퇴직금도 200만 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안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반영되어 있는지, 받았던 상여금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부분이 정당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서 퇴직금의 액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되는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본인이 퇴직 시에 받아야 되는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계산 방법을 차근차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평균 임금에다가 30일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퇴직 전 3개월간 얼마의 임금을 받았는지, 내 근무일수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임금에는 단순히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수당,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같이 다양한 수당들이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퇴직금을 가끔 사용자 측에서 퇴직금은 기본급만 반영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속기간 동안에 받았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본인의 퇴직금이 굉장히 낮게 계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평균 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임금 총액에는 고정적으로 받았고 일률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은 금품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총 임금을 근무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1일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 1일 평균 임금을 구해서 30일을 곱한 금액이 본인의 퇴직금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지는 않고요. 임금 명세서상의 식대, 차량 유지비, 연장 수당,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렇게 수당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임금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의 평균 임금이 구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10만 원씩 들어있던 근로자라고 한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계산을 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까지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하고요. 차량 유지비와 다른 금품도 동일하겠죠. 그리고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여금 또한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수당들을 빼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고 한다면 정말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금 구성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퇴직금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을 했고 평균임금에 대한 30일치에 대해서 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일한 근속연수, 근속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상담을 주시는 사례인데요. 제가 1년 6개월을 일했는데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따로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라는 상담을 굉장히 좀 많이 주시는데요. 퇴직금은 일한 총 기간에 대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1년 10일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일수, 개월수까지 포함한 근속연수로 계산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례였는데요.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200만 원, 식대가 20만 원, 나머지 기타 수당이 10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기본급이 200만 원으로만 퇴직금을 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액수도 총 임금인 240만
150만 원으로 계산된 것보다는 적었겠죠. 실제로 퇴직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식대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이 기타 수당도 매월 변동 없이 지급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23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평균 임금은 기본급 2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모든 수당이 포함된 230만 원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액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상여금이 미포함된 퇴직금 계산 사례였는데요. 실제로 해당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250만 원이었고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150만 원씩 발생했습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기본급처럼 매월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50만 원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월이 아니라 분기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성격이 인정이 되어 퇴직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즉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하자면 250만 원에 대한 3개월치에 150만 원까지 더한 기준으로 3개월로 나누어서 보아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계산한 월 250만 원 기준의 평균 임금과 약 50만 원 정도와 차액이 발생됩니다. 다만 이렇게 그냥 월 단위로 한 달 단위의 금액을 계산을 하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근속연수까지 곱하면 이 금액은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액이라도 이거는 됐지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셔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보셨던 실제로 1년 6개월을 일했는데 퇴직금은 1년만 포함되는 게 맞나요? 라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1년 6개월을 일했다라고 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도 1년 6개월입니다. 즉 퇴직금 1년이 곱하기 1이라면 1년 6개월은 1.5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다면 지금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퇴직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명세서상의 본인의 임금 항목이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 유지비, 각종 수당,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있는지 이렇게 임금 항목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파악을 하신 뒤 퇴직금을 산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주가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급할 거야 라고 액수를 제안을 할 텐데 그 액수와 실제 선생님께서 계산하셨던 퇴직금의 차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퇴직금 차액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산정을 해달라 요청을 드리고 선생님께서 법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를 말씀을 드리며 차액까지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만약에 사업주가 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1차적인 요청을 하시고 메일이든 문자든 통화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요. 그랬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과 같은 법적 공신력이 있는 서류를 송달하셔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이 가능하니까요. 임금 체불로 구제 신청을 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금이 단순한 돈, 숫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제가 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로서 받는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주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상담을 주셨던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퇴직금을 산정을 해드리니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과 30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차이가 발생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30만 원이면 문제 제기 안 할래요 라고 이제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업주랑 다투기 싫어요. 그냥 문제제기 안 할래요. 라고 겁을 먹으시고 이 노동청 진정까지 가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게 단순히 액수가 작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30만 원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30만 원은 누군가의 병원비라든지 생활에 꼭 필요한 액수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크지 않더라도 이 퇴직금에 대한 권리 구제는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근로를 해서 받아야 되는 금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겁먹고 포기하시기보다는 꼭 끝까지 다투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조력을 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노무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드리자면 퇴직금은 실제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평균임금에 대한 30일치의 임금을 계산을 하고 그에 대해 근속연수를 곱해서 본인의 총 퇴직금이 계산된다라는 것이 계산법이었는데요. 이 퇴직금 상에는 기본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명세서에 명시된 금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당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기본금만 포함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정한 퇴직금이 너무 작다 라고 의심이 드시거나 본인이 계산된 퇴직금이랑 차익이 너무 크게 발생한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저희한테 상담을 주실 때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명세서를 교부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 본을 함께 첨부해서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라든지 4대 보험 가입 명부라든지 실제로 입사일부터 근속 연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가지고 상담을 주신다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밑에 댓글에도 저희 상담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까요. 퇴직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임금 채물, 노동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다라면 편하게 상담을 주시면 끝까지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는 노동법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하여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